이 공연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 무대 연출과 이 정도 아티스트라면 보통은 단독 콘서트이거나 대형 페스티벌이어야 할 것 같은데 이 무대는 경기 중간에 등장합니다. 켄드릭 라마, 브루노 마스, 리안나처럼 전 세계가 아는 아티스트들이 단 10여 분을 위해 수백억 원 규모의 무대를 통째로 사용하는 공연, 바로 슈퍼볼 하프타임 쇼입니다. 2025년에 진행된 슈퍼볼 하프타임 헤드라이너로 켄드릭 라마, 게스트로는 SZA가 출연하며 평균 1억 2,770만 명이 시청하였고 최고 1억 3,770만 명이 시청하며 미국 최대 TV 이벤트임을 또다시 증명해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프타임 자체도 시청자 수가 따로 짓게 되는데 2025년도 하프타임 공연 평균 시청자는 1억 3,350만 명을 달성하며 역대급 공연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는 보도 또한 있죠. 그렇다면 슈퍼볼은 무엇일까요? 슈퍼볼은 미국 프로 미식축구 리그 NFL의 결승전의 이름입니다. 야구는 월드시리즈, NBA는 파이널이라고 부르지만 NFL은 결승전 자체를 아예 슈퍼볼이라는 고유한 이름으로 부르는데요.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슈퍼볼의 볼은 공을 뜻하는 볼이 아닌 그릇을 뜻하는 볼이라고 불리는 걸까요? 이 볼이라는 표현은 원래 경기 방식이 아니라 경기장이 그릇처럼 움푹 파인 형태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1900년대 초 미국 대한 미식축구 결승전이 로즈볼 경기장에서 열리기 시작하며 이런 대형 결승전을 통칭해 볼 게임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로즈볼, 오렌지볼, 슈거볼 같은 이름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후 NFL과 AFL이 통합되며 만들어진 프로 결승전에는 가장 큰 볼 경기라는 의미로 슈퍼를 붙여 지금의 슈퍼볼이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즉 슈퍼볼이라는 명칭 자체가 미국 스포츠 문화의 정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슈퍼볼은 항상 일요일에 열리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역시 우연이 아니라 1900년대부터 이어진 전략입니다. 일요일 저녁은 미국에서 가족 단위 TV 시청률이 가장 보장되는 시간대이고 NFL은 이 전통을 수십 년간 유지해왔습니다. 그 결과 슈퍼볼은 매년 미국 인구의 약 3분의 1, 숫자로는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시청하는 사실상 국민 행사로 자리 잡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슈퍼볼의 영향은 경기 다음 날까지 이어져 월요일에는 슈퍼볼 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결근과 지각이 급증하고 최근 조사에서는 약 2천만 명 이상이 출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도대체 왜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미식축구에 열광하는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미식축구는 솔직히 말해 미국 사람들만 유독 좋아하는 스포츠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공을 발로 차지도 않고 손으로 들고 뛰는데 이름은 풋볼이라 하고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룰조차 직관적이지 않죠. 그런데도 미식축구는 NBA, MLB, NHL을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단순히 경기 방식 때문이 아니라 이 스포츠가 미국의 역사와 정체성을 그대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슈퍼볼에 미쳐있는 이유를 크게 4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요. 첫째는 야성미입니다. 차를 반으로 접고 기차를 끌고 다닐 것만 같은 상당 근육을 가진 테토남들이 준비된 전술을 바탕으로 치열한 두뇌 싸움을 펼치며 미친듯이 뛰기 시작하는데 이때 뿜어져 나오는 아드레날린은 시청자들에게 강한 도파민을 선사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특성 때문에 미식축구가 남자들만 보는 스포츠라는 인식을 주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NFL 시청자 중 여성 비중이 약 42%에 달한다는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즉, 이 야성미는 남성이 한정된 매력이 아니라 성별을 가리지 않고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미식축구만의 핵심 매력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로 풋볼은 미국인들에게 이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미 풋볼재단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풋볼만 해도 약 15,810개 학교에서 10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듯 풋볼은 미국에서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노출되는 생활문화로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를 물어보면 풋볼은 항상 압도적인 1위로 꼽히죠. 실제로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41%가 풋볼을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라고 응답하기도 했습니다. 셋째로 MLB나 NBA 같은 다른 스포츠는 결승을 7.4선 승제와 같은 시리즈 방식으로 치르는데요. 하지만 슈퍼볼은 다릅니다. 1년에 딱 한 경기, 단 한 번의 승부로 시즌의 최종 우승팀이 결정되고 곧바로 우승컵을 들어올리게 됩니다. 이 원게임 구조 때문에 슈퍼볼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하나의 이벤트로 인식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슈퍼볼은 단순히 경기뿐만이 아니라 경기 중간중간에 나오는 광고, 하프타임 쇼까지 이목이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슈퍼볼 광고 단가는 30초에 약 800만 달러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하죠. 즉, 브랜드들은 단순히 광고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가장 확실하게 미국 전역에 자신들을 노출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넷째로 풋볼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며 완성형 스포츠를 자리매김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05년 당시 풋볼은 지나치게 위험한 스포츠였습니다. 한 해 동안 19명이 사망했고 137명 이상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하죠. 이로 인해 당시 사회 분위기는 풋볼을 없애야 한다는 쪽으로 흘러갔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런 흐름 속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풋볼의 안전개혁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당시 풋볼이 특히 위험했던 이유는 전진 패스가 허용되지 않았다는 점에 있었죠. 공을 전진시키는 방법이 러닝 플레이에 거의 한정돼 있었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가 좁은 공간에 몰려들 수밖에 없었고 여러 명의 선수가 한 덩어리로 충돌하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특히 플라잉 웨지처럼 선수들이 쐐기 모양으로 뭉쳐 돌진하는 전술은 사실상 집단 충돌을 전제로 한 플레이였기에 보호 장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심각한 부상과 사망사고로 이어져 왔던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06년 대대적인 룰 개정이 이루어졌고 그중 가장 결정적인 변화가 전진 패스의 합법화였습니다. 전진 패스가 허용되면서 공격은 공을 멀리 던져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선수들이 한 지점에 몰려 충돌하는 구조가 완화되었는데요. 이는 단순히 공격 옵션을 늘린 것이 아니라 경기의 밀집도를 낮추고 충돌 빈도를 줄이는 안정장치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경기의 속도와 전략성까지 끌어올리며 미식축구를 무작정 몸으로 밀어붙이는 스포츠에서 공간과 전술을 활용하는 스포츠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즉 풋볼은 거칠어서 사라질 뻔했던 스포츠였지만 오히려 안전개혁을 통해 살아남았고 그 과정에서 지금의 NFL이라는 완성형 스포츠로 성장하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큰 국가적 이벤트에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순 없죠. 실제로 NFL의 연간 매출은 약 23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무려 30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는 전 세계 스포츠 리그들과 비교해도 엄청난 액수인 것을 알 수 있는데요. NFL은 특정 포지션 선수들이 연봉 상위권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팀의 모든 공격을 진두지휘하고 책임을 지는 쿼터백은 일명 야정사령관이라고 불리며 팀의 승부를 좌우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중계권 금액은 슈퍼볼의 위상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금액 중 하나입니다. NFL은 2021년에 미국 방송사들과 총 1,100억 달러 약 150조 규모의 장기 미디어 권리 계약을 2033년까지 체결했죠. 이와 같은 터무니없는 가격을 중계권 시장에서 유지할 수 있는 이유는 슈퍼볼 경기는 그의 TV에서 가장 많이 시청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이죠. 티켓 가격 역시 상당합니다. 슈퍼볼 티켓은 리셀 시장 기준 평균 6,000에서 7,000달러로 하나로 1,000만 원 이상에 거래된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슈퍼볼 경기는 매년 전석 매진에 성공하며 그 인기를 체감시켜주고 있습니다. 인당 티켓 비용이 매우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순수 티켓 수익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죠. NFL이 구체적인 티켓 수익을 공개한 바는 없지만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25 슈퍼볼의 유료 관중은 65,719명, 평균 티켓 가격은 약 5,658달러로 보도됩니다. 해당 지표들을 고려해봤을 때 티켓 매출로만 하나 약 5,304억이라는 경이로운 액수를 달성한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으로 스포츠에서 대회 우승을 하면 수여되는 반지를 일컬어 우승반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NFL에서 슈퍼볼 우승반지는 슈퍼볼 링이라고 부르죠. 슈퍼볼 링은 1967년에 처음으로 제작되었으며 지금까지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슈퍼볼 링은 리그 사무국에서 한 개당 약 5,000달러를 우승 상금과 별도로 슈퍼볼 반지 상금으로 지급합니다. 총 제작비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500만 불 약 70억 원의 비용이 소모된다고 하죠. 여담으로 슈퍼볼에서 패배한 팀에도 150개분의 금액이 지원되지만 개당 금액이 승자팀 반지 단가의 절반 이하라는 조항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슈퍼볼은 단 한 경기지만 개최 도시에는 관광객이 몰리고 숙박, 외식, 교통소비가 동시에 폭증하면서 수천억 원 규모의 경제 효과를 창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도시들이 슈퍼볼 유치를 위해 경쟁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슈퍼볼이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닌 이유는 엔터테인먼트 구조에 있습니다. NFL은 경기 중간에 광고를 넣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황금 같은 시간대에 하프타임 쇼를 진행하여 단기 수익이 아닌 슈퍼볼 전체의 가치를 키우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하프타임 쇼의 라인업만 봐도 이 무대의 위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브루노 마스, 제이지, 비욘세, 리안나, 위켄드 등 한 시대를 대표하는 아티스트들이 이 무대에 섰습니다. 지금 미국 대중문화를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대 역할을 해온 셈이죠. 특히 NFL이 하프타임 쇼 가수를 선정하는 기준은 매우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한 인지도뿐만이 아니라 전세계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화제성 그리고 수십 개의 글로벌 브랜드가 동시에 노출되는 무대라는 점에서 브랜드 안정성까지 함께 고려한다고 하죠. 그렇게 하프타임 쇼는 늘 화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켄드릭 라마의 공연이 가사와 메시지를 둘러싼 해석 논쟁을 불러오며 큰 주목을 받았고 2004년에는 제닛 잭슨의 공연 중 발생한 의상사고로 인해 슈퍼볼 게이트 사건이라는 별명이 생기며 미국 방송 규제와 생중계 기준 자체를 바꿔놓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 유튜브가 생겼다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이와 같은 사건들은 하프타임 쇼가 단순한 공연에 넘어 사회적 이슈까지 만들어내는 무대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세계적인 유명세를 가진 아티스트들이 많이 출연하다 보니 보통 출연비 또한 엄청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사실 NFL에서 공연을 하는 모든 아티스트들은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너무하지 않냐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NFL은 공연 페이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전 세계 수억 명이 동시에 지켜보는 압도적인 노출 효과를 제공합니다. 실제로 하프타임 쇼 이후 아티스트의 음원 스트리밍과 투어 수익이 급증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이 무대는 돈을 받고 서는 공연이 아니라 커리어의 정점에 서는 자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프타임 쇼의 무대 제작비는 약 1,300만 달러, 하나로 약 17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슈퍼볼은 경기, 광고, 공연이 분리된 이벤트가 아니라 모든 요소가 하나의 경험으로 설계된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야말로 슈퍼볼이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미국 전체가 동시에 소비하는 문화 이벤트로 자리 잡은 이유라 볼 수 있죠. 슈퍼볼 광고의 전설적인 출발점은 1984년 애플의 1984 광고입니다.
단 한 번의 방영이었지만 이 광고는 슈퍼볼 광고를 단순한 제품 홍보가 아니라 브랜드 선언의 무대로 바꿔놓았습니다. 이후 슈퍼볼 광고는 얼마나 팔았는가 보다 어떤 이미지를 남겼는가가 더 중요한 무대가 되었는데요. 이 흐름 속에서 또 하나 자주 언급되는 사례가 바로 기아입니다. 기아는 2010년대 초반부터 거의 매년 슈퍼볼 광고를 진행하며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바꾸기 위한 장기 전략으로 이 무대를 활용했습니다. 최근에는 슈퍼볼에는 관심이 없어도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미스터 비스트와 같은 인물이 광고에 뛰어들면서 경기를 보지 않아도 광고 때문에 슈퍼볼을 보게 되는 현상까지 만들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슈퍼볼은 스포츠 중계가 아니라 전 세계 최대의 라이브 광고 축제에 가까운 것을 알 수 있죠. 이처럼 슈퍼볼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닙니다. 미국의 문화와 경제 그리고 그의 유행까지 모두 모여 폭발하는 하나의 통합 이벤트에 가깝죠. 거대한 경기장을 가득 채운 팬들의 함성, 수조 원대에 이르는 경제 효과, 여기에 세계 최고의 가수와 기업들이 펼치는 화려한 공연과 광고까지 더해지며 슈퍼볼은 매년 빅 이벤트의 대명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볼은 미식축구를 잘 몰라도 보게 되고 경기를 끝까지 보지 않아도 이야기거리가 남는 것이죠. 이쯤 되면 미국인들이 왜 미식축구에 이토록 열광하는지 조금은 이해가 가지 않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슈퍼볼에서 어떤 장면이 가장 기대되시나요? 어떤 멋진 경기가 펼쳐질지? 수십억의 자본이 나는 화려한 광고? 그것도 아니라면 대망의 하프타임 쇼?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